세상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조합 속에서 빛나는 감동을 빚어냅니다. 한쪽에는 세상의 편견과 신체적 한계를 온몸으로 감내하는 휠체어 탄 그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거친 삶의 최전선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살아온 깡패가 존재하죠. 이 둘의 만남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충돌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만남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감동의 서막을 엽니다. 단순히 연약한 존재와 강인한 존재의 대비가 아닙니다. 폭력과 무관심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온 이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서로에게 인간적인 온기와 진정한 구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정관념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강인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내면의 선함과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감동의 정의를 뒤흔들고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다시금 일깨울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담대한 시선과 깡패의 거친 손에서 피어날 당신의 심장을 압도할 감동적인 이야기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나요? 서울의 번잡한 골목,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에 여유로움이 흐르던 그곳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평범하고 익숙했던 풍경 속으로 불청객들이 난입한 것이죠. 야, 거기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휠체어에 앉은 김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키 165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향하던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앞을 가로막은 3명의 남성들 때문에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고요했던 그녀의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뭔가 실례를 했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차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단련된 그녀만의 침착함이었죠. 실례라고? 야, 태훈아, 이 여자 봐. 우리가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박태우는 술 냄새를 풍기며 휠체어 앞으로 다가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의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아? 어른이 지나간다고 하면 길을 비켜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막연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수진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그들이 길을 비켜달라고 한 것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들이 단순히 길을 비켜달라고 한 것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태도에서 단순한 불만이 아닌 만만한 상대를 찾았다는 노골적인 조롱이 느껴집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수진이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못 들었다고? 그럼 더 큰일이네. 장애인 주제에 이어폰까지 끼고 다니면서 주변 상황 파악도 못해? 두 번째 남자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수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더욱 몰아붙입니다. 세 번째 남자가 끼어듭니다. 형,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뭐 그리 당당해. 정상인. 세금 지원이라는 단어에서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무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수진을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사회의 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지만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자제력이었죠. 제가 세금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뭐야,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혼자 살 수 있어? 당연히 나라에서 지원받고 살겠지. 박태훈이 휠체어를 툭툭 건드립니다. 이런 비싼 휠체어도 공짜로 받았을 테고 말이야. 그의 손길이 닿는 휠체어는 수진의 몸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였죠. 수진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줍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게 된 지 3년, 이런 편견과 무시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무시에 그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휠체어는 제가 직접 구입한 것이고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IT 회사? 박태훈이 비웃습니다. 장애인이 무슨 컴퓨터 일을 해? 동정표로 들어간 거겠지. 그들은 수진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의 편견에 맞춰 그녀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수진의 자부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지만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심 어린 시선들 속에는 동정과 함께 남의 일이라는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제발 비켜주세요. 더 이상 시비 걸고 싶지 않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움직이려 합니다. 야야야, 어디가? 박태훈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습니다.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손이 닿은 순간 수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오릅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아, 벌써 집에 가고 있니? 오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진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녀는 잠시나마 이 모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박태훈이 수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합니다. 야, 전화 끊어. 우리 말 무시하고 전화 받냐? 그의 무례한 행동은 수진의 마지막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그녀는 애써 분노를 사깁니다. 수진이 재빨리 휠체어를 뒤로 빼며 전화를 끊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였습니다. 이제 전화도 끝났으니까 얘기 좀 해볼까? 박태훈의 목소리에 술기운이 더해지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수진이 묻습니다. 장애인이 너무 당당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길 비켜달라고 하면 고맙다고 해야지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냐? 그들의 말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인격이 아닌 그녀의 휠체어를 보고 있었죠. 수진은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12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21살 대학교 3학년이던 그녀는 공수특전 여단에 지원합니다. 여성으로서는 드문 일이었지만 어려서부터 태권도와 유도를 익혔던 그녀는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죠. 그녀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혹독한 훈련, 피땀 눈물로 얼룩진 시간들, 그리고 강철 같은 정신으로 무장했던 자신.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갑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공수특전 여단 소속이었습니다. 3년간의 실전 경험, 동료들과 함께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전장의 참혹함, 동료들과의 생사를 넘나들던 순간들. 그녀의 삶은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전사였습니다. 야, 딴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박태훈이 휠체어를 또 건드립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순간 수진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집니다.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에는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폭발물 해체 임무 중 발생한 사고. 두 다리의 감각을 잃었지만 동료 5명의 생명을 구했던 그날. 영웅이라고 불렸지만 그녀에게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영웅이라는 칭호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 그녀는 다리를 잃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비키지 못해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새 남자는 더욱 거만해집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야? 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그들의 오만함은 극에 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닥쳐올 파국을 예상하지 못했죠. 바로 그때 골목 안쪽에서 7명의 남자가 더 나타납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박태훈의 일행이었습니다. 총 10명의 남자들이 수진을 둘러쌉니다. 그들의 위협적인 모습은 주변 시민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수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이게 뭔 상황이에요? 그중 한 명이 묻습니다. 이 장애인년이 우리를 무시했대. 그들의 입에서 나온 장애인년이라는 모욕적인 단어는 수진의 마지막 인내심을 폭발시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총 10명이 수진을 둘러쌉니다. 주변 시민들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욱 멀어졌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진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관찰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수진은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수진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봅니다. 10대 1. 언뜻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는 강렬한 투지가 솟아납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를 알리는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가달라고. 박태훈이 크게 웃습니다. 10명이 둘러쌌는데 무슨 배짱이야? 그의 웃음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경고를 비웃으며 그녀의 나약함을 조롱했죠. 그들의 오만함은 극에 달합니다. 수진은 천천히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텐데 이런 일로 다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지막 경고이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폭력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죠. 뭐? 다친다고? 박태훈 옆에 남자가 비웃습니다. 장애인이 우리를 다치게 한다고? 그들은 수진의 경고를 비웃으며 그녀의 능력을 폄하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과 무시가 가득했죠. 그래, 휠체어로 우리 발이라도 찍을 거야? 또 다른 남자가 조롱합니다. 그들의 조롱은 수진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들이 몸속 깊은 곳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공수특전 여단에서 배운 CQC 시루즈 쿼터즈 캄백, 제한된 공간에서의 근접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그녀의 피 속에 흐르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몸의 모든 세포들이 반응하며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녀의 의식은 오직 승리에만 집중합니다. 형님들 재미있겠는데요? 가장 젊어 보이는 남자가 휠체어에 손을 올립니다. 장애인 괴롭히기. 그의 오만함과 무지는 결국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수진의 인내심은 완전히 폭발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휠체어 손잡이에 손을 올린 남자의 손목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면서 동시에 휠체어를 급격히 회전시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휠체어의 특성을 완벽히 활용한 그녀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기습이었죠.
남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당합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집니다. 손목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비명 소리는 골목 전체를 울렸고 주변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경악하죠.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한 남자를 순식간에 제압한 것입니다. 뭐야 이게? 박태훈이 당황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칩니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상황과 완전히 다른 전개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수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습니다. 휠체어의 특성을 완벽히 활용한 그녀는 상체의 유연성과 팔의 힘만으로 연속된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거침없었죠. 휠체어는 그녀의 몸의 일부처럼 움직였고 그녀의 공격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멈춘 다리 대신 상체의 힘과 휠체어의 기동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강함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자 수지는 휠체어를 살짝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다리를 휠체어 발판으로 겁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 수진의 팔꿈치가 그의 등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죠.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집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이 흐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이게 뭔 일이야? 세 번째 남자가 놀라 외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했음을 깨닫습니다. 수지는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12년간 단련된 상체 근력이 폭발합니다. 양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몸을 지탱하면서 다리는 쓸 수 없지만 상체만으로도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상체 근육은 단단하고 강인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민첩했죠. 휠체어는 그녀의 방패이자 그녀의 무기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강함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듭니다. 수지는 휠체어를 중심축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두 남자의 공격을 동시에 피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한 명의 목을 팔로 감싸며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술은 완벽하고 치명적이었죠. 남자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집니다. 그들은 수진의 속도와 기술에 압도당합니다. 남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3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지는 자신을 둘러쌌던 남자들 중 절반 이상을 제압합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 여자. 뭔데? 박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존재와 마주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명이 동시에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진의 능력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의 수를 믿고 다시 공격해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휠체어의 바퀴를 이용해 재빨리 움직이며 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갑니다. 공수특전 여단에서 배운 다대일 전투 기술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기술은 완벽했죠.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이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찾아 반격합니다. 휠체어는 그녀의 발이 되어 그녀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합니다. 6번째 남자가 뒤에서 휠체어를 잡으려 하자 수지는 급정거와 동시에 뒤쪽으로 팔꿈치 공격을 가합니다. 남자의 복부에 정확히 명중한 타격이었죠. 그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이 흐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헉!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7번째, 8번째 남자가 양쪽에서 협공하지만 수지는 휠체어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상체의 민첩함과 전략적 위치 선정으로 2명의 공격을 모두 무력화했죠. 그녀의 방어는 견고했고 그녀의 기술은 정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강함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능력에 압도당합니다. 이제 박태훈과 한 명만 남습니다. 두 남자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박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장애인이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의 편견은 산산조각 납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에게 충격을 줍니다. 수진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숨은 전혀 거칠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간단한 체조였던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여유로움이 흐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침착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제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그들의 편견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려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조용히 지적하는 듯합니다. 주변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의 표정도 경악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충격을 받죠.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닌 편견에 맞선 영웅의 탄생임을 직감합니다. 저는 3년 전까지 대한민국 공수특전 여단 소속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3년간 실전 경험을 쌓았고 마지막 임무에서 동료 5명의 생명을 구하면서 2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골목 전체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영웅적인 서사였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순식간에 존경과 경외로 바뀝니다. 박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함께 수진의 위대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다리를 잃었다고 해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닙니다. 12년간 쌓아온 전투 기술과 경험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속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강함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섭니다. 그는 더 이상 수진에게 대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 휠체어를 천천히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전달하려 합니다. 제가 배운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는 이제 깊은 깨달음과 반성으로 바뀝니다. 박태훈이 뒷걸음질 칩니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수진의 위대함 앞에서 무릎을 꿇는 듯 합니다. 잠깐요. 수진이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과연 그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변 시민들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녀의 다음 행동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합니다. 다친 분들 괜찮나요? 수진이 쓰러진 남자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녀는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랍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편견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녀는 강함과 자비로움을 동시에 가진 존재였습니다. 다친 분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걱정만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싸움의 승패를 넘어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당신, 우리가 당신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왜? 그는 수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복수와 증오만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죠. 수진의 행동은 그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잖아요. 수진이 미소 짓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친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몸 곳곳이 아픈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압도적인 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녀의 자비로운 태도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저기, 손목을 다친 첫 번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수진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흔듭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따뜻한 위로이자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변화할 기회를 줍니다. 실수라고요? 박태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한 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잘못이었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박태훈의 고백에는 깊은 반성과 참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박태훈 씨. 수진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박태훈이 놀라 고개를 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함 대신 이해와 포용의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태훈은 그녀의 따뜻한 시선 앞에서 당황합니다. 아까 제가 전화 받을 때 들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여러분도 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수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그들의 무지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조금 더 가까이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면 무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서 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녀의 말은 사회에 만연한 편견을 정확히 짚습니다. 주변 시민들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편견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희망과 가능성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박태훈에게 건넵니다. 저는 현재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개발한 앱이 월 사용자 100만 명을 넘어서서 회사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녀의 명함은 그녀의 능력과 성취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태훈은 그녀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박태훈이 명함을 받으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명함에는 주미래테크 수석 개발자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장애인 체육 동아리에서 휠체어 농구를 해요. 내년에는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할 예정이고요. 수진의 삶은 그녀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숩니다. 한 남자가 입을 엽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깨달음과 후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예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합니다. 저도 3년 전까지는 장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의 말은 그들에게 변화할 기회를 줍니다. 그녀는 그들의 무지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박태훈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수진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수진이 어떤 조건을 내세울지 궁금해하죠. 그들은 그녀의 자비로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혹시 모를 복수에 대한 두려움도 느낍니다. 앞으로 다른 장애인을 만났을 때 오늘처럼 편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진이 잠시 멈춥니다. 가능하다면? 박태훈이 묻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진의 조건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변화와 성장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경찰 조사받는 거. 그녀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박태훈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일인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하지만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우리를 때려 눕히고도 병원부터 걱정해 주시고 진짜 사람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박태훈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수진을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배웁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목격자로서 증언을 합니다. 10명이 장애인 1명을 괴롭히더니 오히려 다 당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마지막에 오히려 그 사람들 걱정해 주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죠. 시민들의 증언은 수진의 행동이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회의 영웅이 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박태훈과 그 일행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만난 김수진이라는 여성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들의 삶은 수진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무지하고 오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박태훈은 수진이 다니는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봉투를 내밉니다. 이건 치료비가 아니고요.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기부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박태훈의 행동은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수진에게 받은 깨달음을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수진 씨 말이 맞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태훈은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박태훈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받은 깨달음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희 동아리에서 휠체어 농구 보급을 위한 봉사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수진은 박태훈에게 변화의 기회를 줍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 후로 박태훈은 매주 주말마다 장애인 체육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점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갑니다. 박태훈의 삶은 수진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하죠.
그는 이제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6개월 후 수지는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합격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박태훈과 그날의 동료들이 응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선수, 화이팅! 수진 선수, 화이팅! 그들의 응원은 수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패럴림픽 선발전이 끝나고 일주일 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패럴림픽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수진 씨, 저 박태훈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수진은 약간 의아했지만 승낙합니다. 며칠 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골목길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카페에 도착한 수진은 박태훈뿐만 아니라 그날의 동료들 중 몇 명이 함께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수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했죠. 수진은 그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박태훈이 일어서며 인사합니다. 갑자기 불러내서 죄송해요. 사실 저희가 함께 의논한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수진이 휠체어를 테이블 옆에 맞추며 앉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박태훈 옆에 앉아있던 이민호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이요. 그들의 말은 수진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수진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사회적 책임감과 변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놀랍니다. 그녀는 그들의 변화에 감격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날 이후로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세 번째 남자인 정우성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사회의 수진 씨 같은 분들을 위한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고백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있었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박태훈이 노트북을 꺼내며 화면을 수진 쪽으로 돌립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화면에는 액세스 브리지라는 제목의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 안내 앱이에요. 박태훈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지도 앱들은 계단, 턱, 좁은 길목 같은 장애물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저희가 만들려는 건 휠체어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안내해주는 앱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진심을 느낍니다. 그들의 앱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수진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와, 정말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셨네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수진 씨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IT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그들의 제안은 수진에게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저요? 수진이 놀라며 묻습니다. 네, 저희는 진심이에요. 정우성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날 수진 씨가 저희에게 보여준 건 단순히 신체적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수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그들은 수진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박태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예요. 수진 씨 덕분에 눈을 뜬 거죠.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열정과 함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수진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들을 놀라게 하죠. 확장이요?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거동 불편한 고령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통합 접근성 플랫폼으로 말이에요. 수진의 아이디어는 장애인 전체의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박태훈의 눈이 반짝입니다. 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음성 안내 기능도 넣고 수화 통역 서비스 연결 기능도 추가하고. 수진이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 접근성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만들어서 수진의 아이디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미래의 플랫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은 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그녀는 기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감탄합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에요. 그들은 수진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수진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수진이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와의 협력도 필요하고요. 수진은 그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열정과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으로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저희가 각오는 되어 있어요. 정우성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관련 공부도 하고 장애인 단체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들의 단호한 의지는 수진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박태훈이 다른 자료를 꺼냅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서울시 장애인 접근성 현황 조사 결과예요. 저희가 직접 발품 팔아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들의 노력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수진은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수진이 자료를 훑어보며 놀랍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건가요? 박태훈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수진이 미소 짓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수진의 미소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단호한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 되기를 바랐죠.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첫째, 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장애인 복지 사업에 기부해야 해요. 둘째,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광고나 프리미엄 서비스로만 수익을 내야 해요. 수진의 조건은 이윤 추구를 넘어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그녀는 이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나눔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동업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을 제시합니다. 당연하죠. 이민호가 즉답합니다. 그들은 수진의 조건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셋째, 수진이 잠시 멈춥니다.
제가 패럴림픽에 나가게 되면 훈련 때문에 일시적으로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수지는 자신의 또 다른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인으로서의 열정도 놓지 않았죠.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좋죠. 정우성이 웃으며 말합니다. 수진 씨가 패럴림픽에서 메달 따시면 우리 회사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들은 수진의 열정을 존중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갑니다. 그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정말로 박태훈이 손을 내밉니다. 액세스 브리지 팀이 되어주실 건가요? 수진이 그의 손을 맞잡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동료 여러분. 수진과 박태훈의 손은 화해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과거의 오해는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들의 악수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6개월 후 액세스 브리지 앱의 베타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종로구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100명의 장애인 사용자들이 참여합니다. 수진과 팀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그들의 꿈은 현실이 되어갑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수진, 이거 봐. 박태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사무실로 달려옵니다.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98.5%예요. 박태훈의 얼굴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합니다. 그의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앱은 사용자들에게 놀라운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수진이 휠체어에서 고개를 들며 미소 짓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식 출시 준비해야겠네요. 수진의 미소에는 성취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앱은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민호가 노트북 화면을 들고 옵니다.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처음으로 혼자서도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앱을 기다렸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용자들의 댓글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앱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앱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정우성이 커피를 마시며 끼어듭니다. 그런데 수진, 패럴림픽 훈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합숙 훈련에 들어가요. 수진이 답합니다. 2개월 정도는 거의 사무실에 못 올 것 같아요. 수진은 자신의 두 가지 꿈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운동선수로서의 책임감과 사업가로서의 열정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지킬 테니까. 박태훈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박태훈의 말에는 수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맡길 수 있었죠. 하지만 수진이 떠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운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민호가 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경쟁 업체에서 비슷한 앱을 출시했는데 우리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꼈어요. 이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들은 불의한 경쟁에 맞서야 했습니다. 훈련장에 있던 수진이 놀라며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지패스라는 앱인데 우리가 계획했던 기능들이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대기업에서 만든 거라 마케팅 규모도 엄청나고 경쟁 업체의 등장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스타트업은 거대한 대기업에 맞서야 했죠. 그들의 아이디어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에 수진은 분노합니다.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몇 달간 공들여 만든 것이 하루아침에 위험해진 상황. 그녀의 꿈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고통스럽습니다. 패럴림픽 훈련에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녀는 고뇌의 시간을 보냅니다. 일단 법적 대응 방법부터 알아보자. 수진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해. 수지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합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정우성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대기업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꿈꿔왔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패럴림픽 훈련에도 집중해야 하는 상황. 두 가지 큰 꿈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녀는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지쳐갔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코치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태훈, 이민호, 정우성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묻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박태훈이 한숨을 쉽니다. 그 이지패스 앱이 우리 베타 테스터들에게도 접근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유혹하고 있다고. 박태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납니다. 그들의 사용자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용자들이 떠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수진이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 실제로 몇 명은 이미 떠났어요. 이민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김영철 베타 테스터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 김영철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1시간 후 김영철 씨가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그는 척수 손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50대 남성으로 액세스브리지 앱의 가장 활발한 베타 테스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 씨가 인사하며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덧따라 들어옵니다. 그들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수지는 그들의 방문 목적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박태훈이 궁금해합니다. 액세스브리지 베타 테스터들이에요. 김영철 씨가 미소 짓습니다. 모두 87명이 왔어요. 김영철 씨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87명의 베타 테스터들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지지와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놀라며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김영철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이지패스에서 저희에게 접근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김영철 씨의 말에 박태훈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들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태훈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김영철 씨가 잠시 멈춥니다. 절대 옮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꽃.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수진 씨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앱을 만든 이유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김영철 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저희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김영철 씨의 말은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들은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었던 것이죠. 그들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른 베타 테스터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지패스는 기능은 비슷할지 몰라도 사용해 보니까 실제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심한 배려가 없어요. 사용자들의 솔직한 피드백은 그들의 앱이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다른 테스터가 덧붙입니다. 하지만 액세스브리지는 정말 저희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느껴져요.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고 피드백도 즉시 반영해 주시고 사용자들의 칭찬은 그들의 노력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진정성으로 승부합니다. 김영철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87명이 각자 5만 원씩 모았거든요.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선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진과 팀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이건 기부가 아니라 투자예요. 김영철 씨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필요한 앱을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하는 투자라고요. 김영철 씨의 말은 수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파트너로서 그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그 순간 박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태훈은 감격에 북받쳐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삶은 수진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감사할 건 저희가 해야죠. 김영철 씨가 미소 짓습니다. 수진 씨가 없었다면 이런 앱도 이런 분들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김영철 씨의 말은 수진에게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그녀의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그 후 액세스브리지 팀은 더욱 단합하여 앱 개발에 매진합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규모로는 밀릴지 몰라도 진정성과 세심함으로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각오였죠. 그들은 진심과 열정으로 대기업에 맞섭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수진은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당당히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수진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녀의 노력은 빛나는 결실을 맺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수진의 눈에는 관중석의 박태훈과 동료들, 그리고 김영철 씨를 비롯한 많은 베타 테스터들이 보입니다. 모두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호는 수진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그들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이 메달을 우리 액세스브리지 팀과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수진이 마이크에 대고 외칩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단순히 메달을 딴 운동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리더로서 말이죠. 그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고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웅이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패럴림픽 이후 김수진은 액세스브리지의 공동대표가 되어 앱 개발과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박태훈과 이민호, 정호성은 이제 어엿한 팀원으로서 수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죠. 그들은 앱 기능 개선은 물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과거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타인을 돕는 일에 몰두하는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액세스브리지 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휠체어 사용자들은 물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까지 액세스브리지를 통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액세스브리지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어느 화창한 날 수진은 박태훈과 동료들, 그리고 김영철 씨를 비롯한 베타 테스터들과 함께 액세스브리지 앱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모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 촉각블록,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길은 과거의 편견과 차별이 사라진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박태훈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의 눈에는 뿌듯함과 진심 어린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골목길에서 수진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제는 수진 씨와 함께하는 이 길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박태훈 씨와 동료들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진심이 모여 이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습니다. 휠체어를 탄 그녀와 과거의 깡패였던 그들. 세상이 보기에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조합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선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지는 휠체어를 타고 모두의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휠체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휠체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김수진과 액세스 브리지 팀의 이야기는 영원히 더 큰 감동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은 사랑이며 저에게 힘이 됩니다.